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들 오늘 면밀하게 보도록 할 테고요. 시장의 반응도 확인해 봅니다. 정수환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첫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 바로 포스코 케미컬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이용욱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원소재 확보 능력은 프리미엄의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무엇보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7월 22일에 이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는 1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려 4만 5천 원 상향 조정을 한 이유 리포트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오늘장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현재 주가 16만 6,500원, 0.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사진과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포스코 케미컬이 1조 517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양극 소재 이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전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지난해 매출액의 52.9%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전날부터 4년간의 계약 기간까지 밝혔습니다. 이 호재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던 포스코 케미칼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큰 호재성 뉴스는 사실 이미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IRA 법안 통과였는데요. 이 미국 IRA 법안 배터리 원소재 사용 제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컬의 안정적 공급망이 부각된 겁니다. 이 동사는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 니켈 확보에 강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탈중국화에 가장 어려운 음극재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유일한 음극재 업체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오늘 수주 소식 가운데 계속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도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거 당연히 일단 이전 목표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올렸거든요. 왜 올렸을까요? 바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수주였습니다. 바로 중장기적으로 포스코를 통해 원소재를 직접 조달할 계획에 포커스를 둔 건데요. 이를 반영해서 24년 매출액을 8조 원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동사의 2024년 양극재 생산량을 13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베미 양극재 생산량이고요. LNF 그리고 맨 오른쪽이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함께 이 생산량도 체크를 해보면 같은 2차 전지 업체 에코프로비엠 LNF 생산량은 각각 19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출의 컨센서스도 이 동종 업계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건데요.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실적, 수주 모멘텀과 올해도 뉴스로도 보도되었죠. 이 SK온과 삼성, 또 SDY와 브리티시 볼트와의 협력 이슈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많다라고 목표값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를 19만 원 위로 상향 조정을 한 이유를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전의 흐름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에서 더 많이 15만 원대에서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가 차트를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요, 이 주가가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20만 원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미 18만 원 선을 넘었던 주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또 갭을 더 많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케미컬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예고편이 살짝 나왔습니다. 바로 LNF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현대차 증권의 김동진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오늘도 성장 중 IRA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목표가는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NF를 볼 텐데요. LNF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현재 주가부터 보자면요. 0.69% 강세 보인 23만 3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좀 보자면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한 거는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공장이 2분기 중 조기 가동이 됐다라는 건데요. 최근 공시를 통해 굳이 3공장에 양극재 9만 톤 추가 증설을 공시했습니다. 네, 그래프와 함께 생산량 추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공장 증설 이후에 미국 JB를 통한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량이 5배 성장할 전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그리고 26년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8월부터 월 8만 8천 대의 생산 가능한 규모로 확장이 됐다라고 하고요. 양극재 수요 역시 급증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을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네. 7월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판매량 우위를 점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LNF는 이런 주요 이 생산되는 이런 뭐 내용들이 다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LNF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를 투자한다면 한국에서는 비슷한 그렇죠. 종목으로 다른 다양한 대형주를 투자하실 텐데 LNF는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2차 전지 주 중에서도 네. LNF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짚었던 이 3공장 증설로 24년 생산량 증설 계획을 이미 당초 목표치보다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 확대에 따른 고성장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그래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니켈 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둔화를 보였지만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수주 모멘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또 두 번째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가격 추이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더 좋을 날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모멘텀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LNF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배 아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LNF 차트 일단 일봉 차트 먼저 좀 보여주세요. 자, 최근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봉을 제가 또 이게 길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월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샀어야겠구나. 예. 샀어야죠. 예, 사서 그냥 꾸준히 들고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종목 필요 없고 배불리 주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고점 부근에서 33만 원의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레벨에서 이때도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이 이제 시작 아닐까요? 전기차 관련해서 LNF가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NF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뚜껑 어떤 종목으로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슈프리마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이란 재밌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 노래 몰라요? 네, 사실 몰라서 노래였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권명준 연구원이 7080입니다. 듀스의 노래예요. 듀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아시죠? 예, 그 노래입니다. 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바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기업인데요.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시대는 가라. 안면 인식,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기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슈프리마를 봐달라는 거죠. 현재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 3.62% 강세 보이면서 24,3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기업입니다. 통합 보안 시스템 사업부와 바이오인식 솔루션 사업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진 통해서 얼마나 일상에서 우리가 슈프리마를 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인식을 통해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인식을 통해 문이 열리는 곳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입퇴근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었고 얼굴 인식 출입퇴근이 요즘 또 생겼다고 합니다. 아, 이거 싫은데요? 네, 회사 앞에도 있고요. 또 지문 인식과 함께 출입인증 단말기, 차세대 모바일로 된 단말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식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럼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 세계 생체인식 시장 연평균이 벌써 15%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단일 요소 인증 대비 다요소 인증의 성장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연령별, 기업별 선호하는 인증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한 개의 기기 또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증 방법이 결합된 제품이 선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접촉형보다는 비접촉형, 하이브리드형의 성장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이 성장성을 더 도와줬던 것도 있었고요. 이 동사의 초음파식 지문 인식이 역시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초음파식은 뭔가 좀 다르겠죠? 정정기 방식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비접촉입니다. 안 돼도 이거를 인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로 신규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건요. 내용을 보니까 신제품을 정말 오랜만에 출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무려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9월 중에 이 바이오 스테이션 3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력 제품 라인업 중 하나이며 출시 이후 판매가 본격화되는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대로 바로 비대면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없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친환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사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함께 보면, 네.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회사 출입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654번입니까? 네, 저는 654번인데 네, 사실 저의 출입증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재활용이 쉽지 않고 요즘 또 추세가 친환경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 출퇴근, 집 출입에 쓰이는 카드, 이 동사의 신제품을 접목시킨다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그래프 통해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매출액과 실적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역시나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더불어서 이것보다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슈프리마 내용 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최근 움직임을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되곤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일 뿐 주가 차트를 길게 봐도 이걸 어디서 사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온 그 순간에서 주가의 오늘장 4% 넘는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신제품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세 종목 함께 열어봤고요. 정수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